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된 게 물 마실 시간도 없네요. 인트로 영상이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이 주차 영상입니다. 세계 그 경제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서 지금 우리만 이런 꼬라지인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보시죠. 자, 한 주 동안 움직임입니다. 뭐 보시면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역시 천조국답게 미국은 영향이 없고요. 유로존도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상승폭이 좀 가장 큰 편이에요. 상해는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안이랑 좀 연결돼 있겠죠. 코스피랑 코스닥은 그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무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알 수 없는 악재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 알 수 없는 악재가 결국 드러났죠.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아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그 다음 한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조금 떨어지고 있죠. 여기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예탁금은 아직 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락에 맞추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3000선 초반까지 왔죠.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오랜만이죠. 코스닥도 1000선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1000이라는 그 라운드 피겨가 저항선이 되지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투자자 예탁금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좀 보이고요. 신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을 이용해서 또 신용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용 투자는 좀 반대입니다. 진짜 반대입니다. 이번엔 이거 반대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표를 보시면 자, 달러가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보이죠. 그에 비해 WTI 같은 원유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화들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다른 뭐 대두나 이런 것도 뻔하겠죠. 지금 한동안 인플레이션, 이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그 공장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오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니다. 원달러를 보시면 달러가 꿈틀하는 거에 비해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테이퍼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뭐 우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델타 변이 이런 거는 저는 아직 이슈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슈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골드도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골드는 전 상승 추세로 봅니다. 상승 추세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달러는 지금 현재 박스권입니다. 아직 박스권 뚫려만해 하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색다른 이슈겠죠. 즉 박스권을 뚫어냈다는 건 뭔가 색다른 이슈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해야 되는 무언가 이유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게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아프간의 지정학적 이슈라는 겁니다. 자, 위안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중국 증시 하락이랑 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 하락은 또 이런 거, DXI가 폭락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좀 보일 수 있겠죠. 보기와는 다르게 또 BDI, 이 물동량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 지수죠. 즉 해상 운임이 아직도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아직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닐 테고 많이 밀려 있는 게 계속해서 요금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상화폐는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가상화폐가 제일 좋죠. PMI는 변동치가 없습니다. 지금 PMI가 꺾이고 있는 추세는 좀 보입니다. 그것만 좀 체크하시고요. 본원통화랑 협의통화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승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업데이트 되면 아마 더 올라갔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걸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미연준 대차 대조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즉 자산 매입, 그 주택 그 증권부터 시작해서 연준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아직 하고 있다. 이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 하고 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떨어지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리먼 브로더스 시작했을 때 테이퍼링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테이퍼링이 좀 시작돼서 조금 떨어졌죠. 그 뒤에 다시 코로나가 와가지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약간 경제위기가 올 타이밍이니까 거의 10년간 자산 매입이 지속된 겁니다. 그런 게 좀 보이고요. 나머지는 업데이트 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를 좀 보시죠. 자, 글로벌 증시 테이퍼링 우려로 지금 하락 진행 중이죠. 아프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델타 변이 확산 뭐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증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아, 이상하네. 그러면서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구태여. 글로벌 매크로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면 이게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증시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지? 그럼 야, 우리만 그래?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 이유는 뭘까? 내가 산 이 종목 정말 좋고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이제 바닥 같은데, 아, 이거 꼭 상승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믿음과 신뢰와 그런 토테미즘만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전 세계 증시를 다 가져와 봤습니다. 다는 아니지, 예. 다는 아니면 죄송합니다. 예, 다라고 해버렸네. 제가 생각하는 좀 괄목할 만한 증시들입니다. 보시면 뭐 미국 다우존스, 중국 상해 종합, 한국 코스피, 브라질 보베스파, 영국, 러시아,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로스톡스, 독일, 이 정도면 다 가져왔다고 봐야죠. 예, 이거 말고 또 올 게 있을까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한국 증시입니다. 다 비슷한 수준으로 매핑을 했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걸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코로나 조정 기간에 다 같이 하락했죠. 랄랄라 다 손잡고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을 이어왔는데요. 그 상승 시컷하다가 이제 전고점까지 오니까 전 세계 증시 고점 우려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연준 테이퍼링 우려 기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7월부터죠. 거기서부터 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수치를 한번 보시죠. 수치를. 자, 최저점 대비해서 아까 코로나 때 최저점 대비해서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딜까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이 최저점 대비해서 137% 올랐습니다. 미국이 88% 오른 거에 비하면 꽤 많이 올랐죠. 근데 한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110%. 예, 이 가스피. 중국은 뭐, 예, 안타깝게도 얼마 안 올랐네요. 자, 중국과 베트남이 좀 대비가 되죠. 요런 거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유로존과 독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니가 별로 안 올랐고요. 인도도 많이 올랐죠. 대만도 미국만큼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오른 건 베트남. 한국도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떨어져서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걸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는 우리 많이 오른 편이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만 문제인 겁니다. 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현자님들처럼 코로나 폭락 때 미리 들어가 있던 분들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고점 대비로 보시죠. 최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가장 적게 떨어진 게 인도입니다. 인도. 예, 베트남은 좀 최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도 이 정도 오르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고요. 한국은 7.4%. 그렇게 적게 떨어진 편은 아니에요. 최고점에서.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도 많이 떨어졌죠. 예. 이게 DXI, 반도체 관련한 좀 하락폭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럼 중국도 약간 그렇죠. 자, 테이퍼링 이슈 발생 이유입니다. 자, 그때부터 보시면, 와, 역시에 미국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인도도 올랐습니다. 베트남도 올랐고, 이 몇몇 증시들은 올랐죠. 그 외에 다른 증시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브라질은 뭐 7.5% 떨어졌고요. 한국은 5.7%. 대만이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럼 대만과 한국을 보면 테이퍼링 이슈도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좀 보입니다. 요런 게 좀 있고요. 자, 그러면 다 갖다 놓으면 안 보이니까, 자, 한국 증시랑 미국, 중국, 대만, 유로만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것만 다 똑같고요.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 테이퍼링 우려가 있는 이유부터 보시면 한국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잠깐만, 이렇게 보면 모르겠다. 자, 유로스톡스는 상승했죠. 유로스톡스 상승하고 대만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랑 한국이랑 각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랑 미국은 그나마 좀 흐름이 비슷하죠. 다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이 한국과 대만은 비슷하다. 유로존은 오르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테이퍼링 이슈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하락의 이유는 반도체 이슈입니다. 반도체 이슈. 테이퍼링 이슈 이후에 몇몇 개물 빼고는 하락 중이죠. 모두의 이슈입니다. 테이퍼링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죠. 그 중에 대만과 한국을 보면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조기 끝난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없어질 거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갓베트남, 중국의 이 대체 투자 국가로 부상하고 있죠. 을 예측하고 투자한 그는 도대체, 자, 연준 의사록이 발표됐었죠. 요약을 다시 해보면 올해 중에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9월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1번, 3번 말씀드렸습니다. 2번 물가는 충족한 걸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요. 고용은 아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택 채권은 계속 매입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코로나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연준 의사록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9월 이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하면 폭락하냐?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치를 한번 뽑아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됐네요. 어찌됐든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을 하니마니 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용비어천가 부르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탈이 있겠죠. 기조가 바뀌었으니까요. 기조가 안 바뀌고 그냥 그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급전이 필요해 이런 거 아닌 이상 시장에서 돈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팔 사람들은 팔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어지면서 지금 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매수세가 사라졌다. 근데 기조가 바뀌었으니까 팔 사람은 파니까 급 나가는 겁니다. 자, 코스피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진행되고 있죠. 이거를 주봉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뭐 어찌 보면 행보권이죠. 행보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고점은 상승하고 있었어요. 계속. 주봉입니다. 주봉. 고점은 상승하고 또 왜 이래? 얘는 왜 이러죠? 고점은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RSI 주봉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란 건데요. 이 지수하고 보조지표가 방향이 엇갈리는 겁니다. 지금 지수는 꼭대기가 상승 중인데 그 보조지표의 꼭대기는 하락 중이죠.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 RSI 자체가 4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때까지 코로나 상승 고점 형성 이후에 주봉 RSI가 40 근처까지 온 건 처음입니다. RSI의 반전을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RSI를 추종하는 거는 굉장히 승률이 좋습니다. 주봉 RSI가 만약에 지금 폭락이 지속돼서 30 밑으로 떨어진다. 이건 매수 기회입니다. 제가 코로나 바닥을 판단했던 핵심 기준입니다. 이건 제가 코로나 하락 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개가 짖어도 메르스랑 사트 사태를 분석 다 했잖아요. 우리는 다 하고 이거는 극복 못할 악재가 아니구나를 판단한 다음에 지표를 보기 시작한 거죠. 보조지표가 결국에는 흐름을 예단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RSI를 보니까 30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거죠. 일단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죠. 지금 인버스 투자 중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좀 들어가 있어요. 요 돌파 매매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비중 확대는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은 크래프톤만 제가 투자했었죠. 크래프톤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BDI가 상승하고 있었죠. 아까 보셨는데 BDI는 상승했는데 관련주는 어떨까라는 게 보이죠. 자, BDI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봉이. 근데 페노션 지금 아직 상승 추세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는 그리고 있어요. 페노션은. 자, 상승 추세 그리고 있고 지금 하단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HMM은 이렇게 상승 추세 꺾여서 지금 하락 추세 중이죠. 이 흠슬라라고 하더니 지금 올레를 하네요. 20선이 저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두 종목이 시장이 흔들려서 급락한다라고 하면 전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BDI 지수랑 같이 보는 거예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테마들입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방금 봤던 건 조선업에 해당하겠죠. 메타버스는 장기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매수할 지점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기로. 근데 그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저 한빛소프트도 단기 투자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 한 주가 참 고통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락을 하건 뭐 저점을 찍건 어찌되었건 이번 주에 좀 판명이 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하락이란 걸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애교 수준인 거죠.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까지 탑질만 하지 않았으면 전 세계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큰 상승을 맛본 증시예요. 그 상황에서 고점에서 좀 지금 10% 정도 떨어졌나? 그렇죠? 그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증시 망하냐? 이거는 정말 엄살인 것 같습니다. 엄살. 최근에 이제 나도 포모다. 나도 투자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저점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 또는 상승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고 고점에서 잡은 사람 이 세 주체의 전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 저점에 들어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는 거고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잡았다. 삼성전자 내가 진짜 역사적인 95,000원에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데일리 영상에서 한 번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